네, 최근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관심도 많고요. 또 최근에는 민주 진보 교육감 후보들 단일화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또 순천대학교 학생들이 목포대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찬성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이것도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실 분이 계세요. 순천대 대협력 부총장도 오래 계셨고 최근에는 전남 교육감 출마를 위해 뛰고 계시는 분이죠. 문승태 전 순천대 대협력 부총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새해 들어서는. 예,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방송에는 좀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죠. 새해 인사. 예, C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라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를 맞아 가정과 일터마다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교육자로서 또 어떤 전남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치에 나가시는 분 이런 이제 인사말이 정치인 같네. 예. 이렇게 교육감 출마 예정자로 해서 여론조사에도 계속 나오시고 출마는 결심하신 거죠? 뭐 출마를 아직 결심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37년간 어떤 교실이나 정책, 대학 현장에서 오가며 경험을 많이 쌓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전남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건 또 그런 책임을 또 피하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강주 전남 통합으로 통합교육감을 선출할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에서도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서울 특별시에 준하는 권한을 주겠다. 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특혜를 그러니까 어쨌든 주겠다. 통합을 하면 예. 서울시에 관련한 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예, 예산도 뭐 획기적으로 연 5조 원씩 뭐 20조 원을 주겠다 이런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네. 아마 전남 강주 통합교육감이 아마 선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변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예요? 뭐 저는 전남 강주의 통합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교육감 된 김에 예. 통합 교육감으로서는 더 일을 하고 싶다. 어떤 희망이 더 솟는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 하고 제가 이제 사실은 알았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물어볼게요. 그럴까요? 예. 그 전에 지금 예. 그 민주 교육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교육감에 이제 후보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2월 3일부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금 아까 제가 오프닝에 말했지만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화 3명이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서 한 명이 돼야 네. 그 한 명이 후보 등록을 하고 떨어진 2명은 못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승태 부총장께서도 떨어지면 교육감의 꿈을 접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단일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합의가? 김혜룡 그 출마 예정자 예, 여수시 교육장 출신. 예, 장간호 출마 예정자입니다. 정교조 출신. 예, 그래서 이제 도민 세 여론조사하고 명이서. 경성 참여위원단을 모집을 해가지고 병행 투표를 합니다. 물론 이제 도민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이 3명을 놓고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민주 진보 교육감의 단일 후보를 뽑는 어떤 기구가 지금 마련된 거죠. 예, 경선위원회라는 것이 마련돼서 아마 이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2월 6일부터 9일까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2차례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2월 10일 날 단일 후보를 발표하는 걸로. 2월 10일 날. 그래서 아마 이제 공정하고 좀 투명성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바쁘신 때네. 그러면 사실 이거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화 네. 이 단체가 예전에 장만재 교육감 만들 때 만들어졌던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만재 총장을 교육감으로 만들었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여기서 1등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할 수 있고 떨어지시면 문제 못 뵙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또 하나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후보들도 있지만 우리 문승태 부총장을 부른 거는 최근에 순천대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순천대 문제가 우리 초미의 관심사였잖아요. 왜 대학생들은 반대했을까? 그리고 또 왜 재투표를 했는데 결국 50% 좀 넘게
예, 예. 통합 찬성을 했어요. 예, 이걸 예. 지켜보면서 어떠셨어요? 사실은 이 통합 논의를 대협력 부총장 할 때 통합 논의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실무 책임자도 그렇죠. 예, 예. 뭐 했고 뭐 통합 추진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입장에서 대학 통합 자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 우리 교육의 현실에 예, 흐름에서 예, 그렇습니다. 통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대 유치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 체제의 개편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네. 어떤 경쟁력이 있는 그 대학의 출현을 상당히 저는 희망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근데 어떤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네. 통합 자체는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예, 그 아마 학생들에 대한 설득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어떤 일부 쪽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그 어떤 웹사이트가 있는데 네. 에브리타임이라는데 이곳에서 계속 그 통합이 됐을 때 불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시네요. 왜냐하면 예. 지금 우리 바깥에 이 유튜브 찍는 우리 VJ가 순천대 출신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순천대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기는 졸업했는데 후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방금 부총장님이 얘기했던 거 그 네. 얘기를 학생들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네, 예. 실제로 여론들을 잘 듣고 계시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네. 이제 제가 그 대협력 부총장을 하면서도 항상 주장했던 것은 네. 학생이 원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에게 무엇을 줄 것이니까. 또 앞으로 AI 시대, 초불확실 시대에서 학생들의 어떤 경쟁력,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실 건가 매우 중요한 초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계실 땐 그런 걸 했는데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예. 뭐 설명회라서 학생들이 가서 예. 이거 통합이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답변을 해달라 그러니까 통합이 돼야죠? 이게 답변이었대요. 그래서 확실히 좀 실무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고 그 사람이 떠난 조직은 확실히 차이가 엄청 나는구나. 제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부총장을 작년 11월 말쯤 관두셨죠? 예, 12월 3일 3일 관두셨어요. 관두셨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열정 있는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아유, 그래야. 죄송합니다. 괜히 또. 이렇게 되면 또 나머지 가찬이고. 분들을 또 욕하게 되는 예, 거잖아. 가찬입니다. 예. 그 이제 그럼 순천대 문제는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으로 최종 학생들이 그렇게 나왔으면 이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예, 예.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실무 협의라죠. 뭐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문제의 핵심이라든지 본부 설치 문제,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논의들을 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되게 협상이란 거는 머리도 많이 쓰고 상대방한테 성의도 보여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성의 안 보이는데 목표대랑 잘 할까 걱정은 됩니다. 내가 잘 아시겠죠. 뭐. 예, 좀 답답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대학의 순천대학이라는 대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해야 그래요. 됩니다. 예.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응원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얘기 물어볼게요. 예. 작년 연말에 그런 게 나왔어요. 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교육청이 최하위 등급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평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예. 어떤 그 국민 교육 예산 자체가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네. 또 아이들의 미래 자산이고 한편으로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이런 청렴도 문제는 평가 결과가 개인을 탓할 문제는 아니다. 네. 어떤 우리 그 교육 행정 시스템의 문제다. 예, 네. 다시 또 점검하고 하라는 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장했던 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교육의 주체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어떤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진돼야 한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둘째 교육 사업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역사회에게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점검해야 된다. 된다. 사업들. 그다음에 사업 결과에 대한 현장 점검과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어떤 학교라든지 교육청, 의회가 서로 연결하는 구조를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어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요. 어떤 정의와 공정. 우리들이 공정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 원칙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예. 앞으로 청렴도를 좀 만약에 내가 교육감이 되면 이런 청렴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 예. 교육감이 돼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지금 교육 그 단일 후보 거기도 참여하신 건데 교육감 돼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세 가지 정도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저는 예, 생각할 때 핵심이 우리가 최근에 우리 보시면 알겠지 작년인가요? 네네. 그 하나 그 우리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렇게 우리 순천에 유치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핵심이 뭡니까? 교육이지 않습니까? 아 하나가 순천에 공장을 두는 이유는 네. 고흥이 아니라 순천에 공장을 두는 이유는 순천의 교육 여건이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나주에도 우리 그 인공 태양 예. 뭐 연구소가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공 태양의 연구소가 들어오면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육. 그 연구원들이- 연구원들이 오려면 교육 시설에 돼야 연구원들이 온다. 그렇죠. 네. 결국은 우리가 저 출산율을 보면 네. 작년에 전남하고 세종이 1.03입니다. 아 그래 높아요? 예,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래. 예, 전국 평균. 아 전남이 그러면 왜 인구가 계속 줄죠? 아니 아,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구나. 인구 유치입니다. 아이를 많이 출생하는데. 예, 그러려면 전남을 뭘로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나가게 하려면 안 나게 하려면 교육이야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좋은 그러면 일자리 이 만들어. 교육 얘기는 그러면 예. 모든 교육을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교육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에어로스페이스 들어오고 인공태양 연구소를 들어왔던 그나마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올 텐데 네. 내 아이를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교육 여건, 그러니까 고급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금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저의 철학은 그렇습니다. 네. 서울에서 평준화 이야기하면 어떤 우리 전남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수월성기라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서울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예. 서울의 평균화를 시키면 예. 80점이지만 예. 전남의 평균화를 시키면 60점이다 이 말인 예,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네. 이게 아이들의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이혜령 선생님이 많이 하셨잖아요. 네. 어떤 한 방향으로 가면 한 명이 1등뿐이 안 나옵니다. 동서남북 4명, 360도로 가면 360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 조금 뭐 이런 건 논란이 좀 있지만 1등이 되고 최고가 될 수 있는 예.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는 전남 교육이 돼야 된다. 예, 그게 그렇습니다. 핵심이죠. 예, 핵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전남의 교육이 어떤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은 10만 인재 양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계는 뭐겠습니까? 세계 최고가 되는 사람 또는 어떤 최초 그렇죠. 또는 그러니까 여러 온 내 아이를 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 토대가 전남에 돼야 된다. 이게 예, 하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감 되려면 하나. 예, 이거 예. 두 번째 하나 더 물어보죠. 그다음에 교육으로 어떤 지역을 살리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교육과 지역 그 경제가 함께 가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글로컬 대학 하시는 거고 예, 했던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지역의 캠퍼스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예. 이제는 초중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초중고와 대학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어떤 그 뭐 마지막까지 어떤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 방금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초중고는 교육청이 관할을 하고 대학 교육은 교육부가 관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게 좀 합쳐진 게 글로컬 인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게 바뀔 거라고 생각해. 교육이 대학까지 연결하는 어떤 이론에 대한 행정 시스템을 지역에서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지역에서 갖춰줘야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에서
초중고 대학 원래 초중고를 하면 대학은 대학만 해야 되겠죠. 교육부 그렇죠. 관여하잖아요. 예. 그러나 제가 교육부 과장하면서 예. 무엇을 했냐면 초중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 대학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것이 진로 체험을 지금 하고 아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결국- 요즘 대학들이 초중고생들의 관심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두고는 있어요. 예. 예, 그것도 느끼겠더라고요. 그것을 예, 제가 우리가 16년에 제가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초중고 교육감이 그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대학하고 연계, 지역사회 연계. 대학에서 오래 있었던 나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죠. 예. 그렇군. 이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초중고하고 대학하고 연결되는 거. 이게 예. 민주사회에 능력 있는 훌륭한 교양이 있는 그리고 실력이 있는 시민을 가꾸는 데는 대학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예. 들자면 우리가 제가 이제 미국 연수를 한번 갈 수 있는데 예. 미국 연수에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박물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박물관을 활용한 그러니까 대학이 교육. 지역사회 초중고나 산업계랑 뭘 연관하려고 하는 것들을 대학들이 많이 한다. 미국은. 예, 미국도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 어떤 박물관이 있잖아요. 예. 그 박물관을 박물관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대학과 연결하고 초중고와 연결하는 이런 연결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지역사회가 사는 길이라고. 그게 진짜 안 되는 게 순천대학교에 박물관 있잖아요. 예. 그 아이들 갑니까 거기? 좀 오긴 옵니다. 오긴 와요. 그러나 그 시스템이 더 필요하죠. 그렇죠. 예산도 필요하고요. 지역민들이 순천대 박물관을 사실 우리 순천에 박물관이 없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순천대 박물관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교육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원을 만들었어요. 그럼 고등학교에 어떤 특성고등학교에 제빵 시설이 만들어지고 그 빵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설은 고등학교 게 아닌 거예요. 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중복 투자만 하는 겁니다. 맞아. 이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리더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교육감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이 나라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 몰라 우리 이제 단일화 그 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제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이거는 이렇게 계속 이제 대학이나 그 일선 고등학교 학교에도 계셨고 대학에도 계셨으니까 그리고 또 교육부에도 계셨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고 어떤 비전을 갖고 이제 교육감을 나오신 건데 또 하나 아까 우리가 초창기 얘기한 변수가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 교육감 전남 교육감도 통합해서 뽑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통합해서 뽑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행정과 교육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지사와 시장이 합쳐서 특별시장이 되면 예. 교육감도 당연히 하나가 나오는 게 하나의 맞다. 통합, 이거는 행정의 시스템이거든요. 예, 행정 시스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감은 전남 광양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로 뽑는 게 가는 맞다. 그렇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월가벌가 하지 말고. 예. 그러면 그게 우리 문승태 부총장한테는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왜요? 예. 저는 이제 어떤 그 교사도 했지만 네. 교육부도 근무를 했고 예. 또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네. 전남과 광주가 합했을 때 저의 인지도가 더 훨씬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서도 나란다. 예, 많이 압니다. 저에 예. 대해서. 예. 그런 것도 있네. 또 글로컬 대학 그 순천 그러니까 광주 전남에서 글로컬 대학이 순천대가 제일 먼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전남대를 전남대 조선대 못 됐는데 예, 저희들이 됐습니다. 순천대가 제일 먼저 됐고 그 다음에 목포대가 됐고 예. 아직 광주 전남대 조선대는 안 됐고. 됐습니다. 이번에 됐어요? 됐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막차를 탔습니다. 어쨌든 1등을 했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광주 쪽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사실 그걸 추진한 분이 부총장이었잖아요. 글로컬 대학 선정에.
무승태가 누구야, 순천대 뭐야, 뭐 이런 게 좀 하면서 관심을 받으셨겠네. 예, 제가 그 인터뷰도 많이 하고 강주 방송에 가서도 좀 인터뷰하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감으로서 어떤 비전을 몇 가지 한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광주전과 행정이 통합됐을 때 더 그러니까 그 비전을 실현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다. 좋은 조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블로그에다가 제가 올린 것 중에 하나가 10월 10일 날 올렸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국 3특 체제 이야기. 예. 근데 거기에서 226개 지자체 네. 구조와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예. 뭐 좀 나가는가 모르겠지만 여수, 광양, 순천대 통합이 돼야 되고 네. 구례, 곡성 이런 체제들이 통합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을 뽑아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도 여순광 통합할 때 여기 있었고 그 당시에 이 3개시의 갈등을 다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건 그때 됐으면 우리는 훨씬 동북권이 더 잘 살았을 텐데 지금 뭐 철강이나 석유화학산업 위기가 닥쳤어도 그게 만약에 3개시가 통합됐으면 훨씬 더 그 위기를 극복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 그게 됐다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하시는 거죠. 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저는 그렇죠. 광주 전남 행정 통합하면서 여수 수정 광양도 같은 단위로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 대학과에 연결할 때 여기서는 그래도 순천대 계시고 해서 교육감이 돼도 순천대랑 협력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전남대나 조선대랑 이거 협력은 잘 될까요? 사실 의대 문제가 순천대 목포대 통합이 결국 의대를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건데 광주 전남에 행정 통합이 되면 통합됐는데 뭐 또 의대를 만들어 뭐 이런 논리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예. 실제는 아마 이제 전남대 전번에 그 이근배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시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데 네. 무슨 말씀하시냐면 전남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의대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잖아요. 네.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을 예. 해서 하더라도 그 의대가 잘 이렇게 어떤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뭐 우리가 경계가 필요 없잖아요. 경계보다는 협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서로 협력을 해서 좋은 방향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 예정자로서 불렀지만 내가 순천대 얘기 좀 더 하면 저는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 목포하고 순천대가 통합해서 의대를 만들려고 통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병원을 양쪽에 두고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보면 만약 통합이 되잖아요.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이 되면 목포는 광주에 너무 가까워. 그리고 광주에는 병원이 많아. 예. 순천대 입장에서는 병원을 더 크게 순천에 갖고 올 수 있는 논리도 생길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쟁의 논리잖아요. 경제 논리잖아요. 경쟁 그리고 효율성의 논리잖아요. 효율성의 논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인구가 어떻게 많고 이 지역 사회 욕구가 무엇인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어요?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30초 정도 해주시고 마치죠. 예, 존경하는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교육과 지역은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전남만에 특화된 교육, 아이들이 머무르고 돌아오고 싶은 교육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인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대외협력 부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